유튜브 댓글에 대한 사례 방송이 되겠는데요. 아주 싹불TV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 영상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수신 이승희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사님 방송 애청자인 심땡땡입니다. 얼마 전 세무사님 유튜브 방송 댓글에 방송 가능 유무 문의 시 가능하다고 하셔서 아래와 같이 두서없이 사례를 적어 보내니 검토하신 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신랑 A, 신부 B 올해 6월 내로 결혼 후 신랑 A는 공부하려고 외국으로 8월까지 출국 예정이며 신부 B는 코로나 등 사정으로 올해 말경 출국 예정. 신랑 A 측 부모 포함해서는 결혼식 비용, 예물 등 일체 비용 최소화 후 나머지 전략된 돈과 신랑 AB 측 신랑 AB가 결혼 전 저축한 돈, 그리고 양측 부모가 일정한 금액을 추가 부담해 주실 것을 예정한 돈 등을 다 합산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결혼식을 계기로 돈을 보태주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인 증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혼주되는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부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축의금을 받게 되는데요. 축의금을 받게 되면은 이것도 귀속을 따져서 각자의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보고 축의금을 냈는데 그거를 자녀분들이 신랑 신부가 전부 다 가져가시면은 이것 또한 증여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증여로 이렇게 과세되고 그런 경우는 아주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신랑 측 신부 측 부모님이 돈을 보태 주시면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양측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통해서 추가로 부담해 주실 예정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일단 하는 게 원칙입니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공제하시고 남은 금액의 10% 정도가 증여세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증여가 아니시라면은 현금 차용증이라도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쓰실 때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4.6%잖아요. 그래서 4.6%로 계산한 이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자를 덜 지불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3억짜리 차용증을 쓴다고 하면은 3억에 1년간 지불해야 될 이자는 3억에 4.6% 하면은 1,38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자 지불은 1,380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380만 원만 1년의 이자로 지불하셔도 무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신랑 A가 출국 전 재개발 대상 아파트 땡땡 지역을 매수할 예정이며 등기는 A 단독 또는 AB 공동 이렇게 할 것인데 이 부분도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신 부분이고요. 이렇게 등기를 하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장기 보유할 이렇게 단독 등기를 할지 부부 공동 등기를 할지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할 예정이시거나 재개발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유세인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세금 계산 구조상 세금이 절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또한 젊으신 분들이므로 종부세, 재산세 측면을 보더라도
노령공제, 장기보유공제 이런 것들이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종부세 6억씩 비과세로 공제받아서 합계로 12억을 비과세 공제받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절세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래에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현 시점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해두시면은 양도소득세 누진과세 체계에서 구조상 또한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해외 거주 약 5년 정도 예상되는 해외 거주 이후 차후 재입국 시까지는 AB가 해외 거주 기간 중에는 매수한 아파트의 재방 관리를 신랑 A의 부모님께서 전반적인 관리, 세입자, 세금 모든 관리를 총괄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런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장 명의를 처음부터 신랑 A의 명의로 하셔서 부모님 통장과 자금의 혼동이 안 되시도록 잘 구분하셔서 관리하셔야 나중에 세금 문제가 불거져도 큰 하자 없이 잘 처리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금이 섞이게 되는 경우는 의도하지 않게 차명에 따른 예금 차명, 부동산 차명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따른 소명을 통해서 차명이 아니라고 입증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성가신 일에 휘말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신부 B 측 부모는 AB가 해외 체류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재입국 후 매입한 아파트가 재개발 확정 시 막대한 차익이 발생된 보장도 없고, 만약 재개발이 안 될 시에는 노후된 아파트라 매입가보다 하락할 확률도 있으며, 이 경우 그동안 관리비용 지출과 세금만 지출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결정적으로 현재 투자로 돈이 묶여 있어서 본인들은 바로 지급할 수 없으며, 그래도 즉시 지급을 요청하면 빚을 내서 줘야 되는 상황이니 즉시 지급은 불가하다. 그러니 묶인 돈이 풀리거든 묶인 돈이 풀리는 시기인 5, 6년 뒤 재입국 후 그때 돈을 지급하겠으니 현재 출국하기 전에 아파트 매수를 위해 지급할 돈도 없으니 매수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투자 결정에 해당하시므로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도 잘 들어보시고 본인도 각종 정보를 조회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도 잘 받아보시고 하셔서 종합적으로 본인이 결정을 내리셔야 될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굳이 제 의견을 묻는다면은 저의 경험상 판단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한 나라의 부동산의 가치는 그 나라의 물건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부동산의 가치는 그 국가의 경제력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코로나 사태 이후 특정 분야를 선두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선거 등 정치적인 불안정 상황이 해소되는 1, 2년 이후에는 다시 인기지역, 조정지역, 조정 예상지역 또는 신도시 예상지역, 재개발 대상지역 이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문의사항을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전략된 돈과 AB 양측 부모가 추가 부담해주는 돈을 지급할 시점별로 장단점, 지급방법, 세법 저촉 유무, 세금 유불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번 결혼 후 즉시 지급할 재개발 결혼 후 즉시 추가 부분을 지급해 주시고, 재개발 대상 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를 완료하고 출국 시, 이 경우는 이제 언제 지급하든지 간에 지급 시점에 그 양측 부모님의 돈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5, 6년 뒤 재입국 후에 현금 지급 시, 네, 지급 시점에 역시 지급 시점에 현금 증여로 보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급 시점별 지급 방법, 현금, 계좌이체, 자동이체, 자기압수표 등 지급 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든 계좌로 이체하든 금덩어리를 주든 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수표는 인도하는 시점에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인도하는 시점, 핸드 투 핸드로 손으로 이렇게 쥐어주는 시점에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 확인을 위해서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두 가지 시점별 지급 방법 중 서류나 기타 미비점, 보완사항, 보완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 가지 방법 모두 증여 계약서를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2020년 작년 10월 26일 네, 자금조달 계획서와 자금조달 출처 등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증여로 받은 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는 방법으로는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자금조달 증빙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A측 요청대로 재개발 대상 아파트 매입 등기 완료 후 출국 후 A측 부모가 대행관리 시 문제사항은 무엇인가요? A측, 신랑 측 부모가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문제점,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재개발 확정 전 관리 시 제반사항, 세입자 관리, 세금 납부, 관공서, 은행 업무 이런 것들의 대행 가능 유무입니다. 이것은 대행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명 등으로 예금 차명, 부동산 차명 등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통장 관리, 자금 관리를 철저히 구분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 측면에서도 절대로 용도 외로는 부모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당사자 해외 거주 중 재개발 확정 시 현금 매도, 청약 후 차액 발생 매도 등 제반사항을 부모님이 대행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금관리 측면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철저히 본인의 돈과 부모님의 자금을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당사자 해외 거주 중 재개발 확정 시행 시 등기자 A 혹은 AB 공동 1인이나 2인 동시 입국 후 대응해야 되는 일이 생기나요? 네, 이 부분 역시 시행사 등 관련 업체에 더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 특성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도금 대출이 반드시 진행되게 되는데 중도금 대출 자서, 은행 자서 등 진행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자서를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출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 자서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은행에서 반드시 본인의 자서를 본인이 나와서 직접 자서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재개발 확정 시행 시 등기자 본인 실제 거주하지 않고 해외 거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유무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입니다. 최근에 재개발 등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재개발 등 조합원 자격 요건이 변동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시행사 등 관련 업체에 더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재개발 확정 전 관리나 확정 후 대응 시 위 4개항 이외 추가 보항사항, 네, 이 부분도 네, 시행사 등 관련 업체에 자세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질문입니다. 신랑 A측 요청대로 재개발 대상 아파트 매입 출국 전 등기 시, 출국하기 전에 등기할 때 아래 사항 중 유리한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A.
신랑 단독으로 등기하는 경우, 신랑 신부 공동으로 등기하는 이 경우는 이분들이 장기 보유할 예정이시거나 재개발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은 처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아직 젊으신 분들이라 뭐 종부세 장기 보유 공제나 노령 공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하셔가지고 비과세, 각자 비과세 6억, 그래서 도합 비과세 12억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래 부득이하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의 세율이 요즘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중과세도 20%, 30%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누진세 체계를 두 개로 분할해서 누진세 체계에서도 시스템상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아래 둘 중 유리한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1번 재개발 대상 아파트 매입 등기 완료, 매입 후 등기 완료 후 출국한다. 2번 5, 6년 뒤 재입국 후 돈을 지급한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부동산과 분양권, 부동산 보유와 분양권 보유 이 부분을 질문한 것 같은데요. 이 절세 등 세무 측면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부동산이나 이제 동일해졌습니다. 전 분양권도 입주권도 주택 한 채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 카운트에서는 동일하게 1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이제 분양권 상태로 팔 때는 세율이 60%, 70%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이렇게 단일로 가기 때문에 장기 보유도 해당이 안 되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전환해서 부동산으로 양도를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절세 측면에서는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것이 시세 차익이 본인들한테 기속이 되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많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택수 카운트 측면에서는 분양권도 1주택, 입주권도 1주택 이렇게 가기 때문에 주택수 카운트 측면에서는 동일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재개발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소 5, 6년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또는 지금 조합원 상태에서 매입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테크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이분들이 결혼을 하셨으니까 남편 공제 6억, 부인 공제 6억, 도합 12억의 비과세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기더라도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례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